성형외과죠? 저 코가 넓고 낮은 데다가 콧구멍도 크고 얼굴에 살도 많거든요. 참고로 머리도 커요. 코 성형하면 폭망인가요? 폭망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녕하세요. CDU 청담성형외과 피부과 원장 양동준 김선희 이사입니다. 원장님, 태어날 때부터 코 성형이 잘 되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상당히 애매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반대로 코 성형이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저의 답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성형빨이 잘 받는 얼굴이 따로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성형이 잘 되는 코, 성형이 잘 안 되는 코가 따로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는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성형 잘 받는 코가 있나요? 잘 받는 코가 있나요? 라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성형수술을 해서 아주 효과가 좋은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효과가 없거나 작은 경우가 있는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간혹 태생부터 이뻐야 성형빨이 잘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성형수술을 해서 아주 효과가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먼저 피부의 두께와 탄력을 체크해 봐야 하는데요. 피부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부를 만져보고 당겨보고 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높일 수 있는지, 콧의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수술의 효과가 훨씬 더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의 상태를 살펴봤을 때 피부가 너무 얇아도 안 좋고요, 반대로 피부가 너무 두꺼워도 안 좋습니다. 피부가 얇으면 뭔가 보형물을 넣었을 때 비쳐 보인다든지 아니면 티가 많이 나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너무 두꺼워도 성형태가 잘 안 납니다. 아무리 코끝을 얄쌍하게 만들고 싶어도 코의 기본적인 두께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피부가 굉장히 두껍고 좀 질기고 단단하고 잘 늘어나지도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코라고 한다면 굉장히 얇고 아주 슬림한 코가 되기는 좀 힘들죠. 그런데 그걸 잘 모른 채 연예인 사진에서 본 굉장히 슬림한 코를 기대하고 수술한다면 수술 후에 만족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피부의 두께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피부가 탄력이 없으면 늘어지기가 쉽고, 또 피부가 너무 단단하면 성형할 때 코 모양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피부의 두께와 탄력이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또 다른 좋은 효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얼굴의 기본 비율이 좋으면 아무래도 성형했을 때 효과가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위치와 조화라고 표현하죠. 눈, 코, 입이 예쁘지 않더라도 비율과 밸런스가 좋으면 성형수술의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얼굴 비율이 좋은지 어떻게 아나요?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 이렇게 나눠봤을 때 우리가 코를 높인다는 것은 이 중안면 부위의 비율을 좀 더 높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코를 높이는 경우에는 이 중안면이 조금 더 길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이 원래 중안면이 이게 굉장히 길어서 얼굴이 길어 보이고 실제로 얼굴이 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코를 너무 높인다면 좀 나이 들어 보인다는 느낌을 살짝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가 길어 보이는 분의 경우에서는 코 수술을 정말 더 잘해야 합니다. 길어 보이는 코를 짧게 보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끝을 약간 더 들리게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코가 들려 보이는 경우에는 쓸 수 없는 방법입니다. 안 그래도 들려 보이는데 여기다 코끝을 더 올리면 완전 들장코가 되겠죠. 이제 두 번째로 이 미간의 높이를 올리지 않고 전체적인 코 높이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비스툴사의 보형물에는 바로 이런 타입의 보형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마에서 미간으로 필러나 지방으로 볼륨을 업해줌으로써 시각적으로 코 길이가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회복력이 좋은 분들이 대체로 수술 만족도도 높더라고요.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역시 회복력이 빠르면 수술 결과도 대체로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성이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똑같이 상처가 생겨도 남들보다 빨리 상처가 아무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해당되고요, 살성이 좋으면 수술 후에 회복 속도가 빠르고 흉터도 적게 남아서 아무래도 만족도가 더 높아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네요. 코 수술했을 때 크게 변화가 없다, 효과가 미비하다,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효과가 좋은 경우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효과가 많이 없는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눈과 눈 사이가 좀 몰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코를 높이면 아바타가 되고요. 너무 눈이 몰려 보이기 때문에 눈, 코, 입이 조화롭지 않게 보이죠. 또 다른 경우는 가끔 보시면 이 턱이 들어가 있는 분들, 이게 무턱인 경우죠. 무턱인데 코는 나와 있는 매부리 코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 코를 높이면 약간 이 쎄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럴 땐 턱을 약간 앞으로 빼주는 시술을 받으면 개선될 수 있어요. 원장님, 그렇다면 왜 이렇게 효과 좋은 경우,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나온 걸까요? 처음 성형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수술로 전부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직까지 성형수술로도 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죠. 이 두상의 크기라든가 이 피부의 두께는 선천적인 거거든요. 피부의 두께 같은 경우에 두꺼운 피부를 아주 얇은 피부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럴 때 현실과 이상 차이가 크다라고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수술 전보다는 예뻐졌지만 본인의 기대치보다 낮기 때문에 좋은 점보다는 단점이 더 두드러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가 어떻게 변하고 싶은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코에 대한 객관적인 한계점을 거짓없이 정확하게 상담해주는 원장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얼굴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수술 받는다면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커버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꼭 누구 멋진 연예인을 닮아야지만 이쁘고 멋진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매력을 더욱 강조하면서 본인의 컴플렉스라고 느꼈던 부분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충분히 호감 있는 또 매력적인 비주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DU 청담유 성형외과 피부과 양동준 원장 김선희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